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의 제3부 가운데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3부에 있는 10개의 강의는 모두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강의의 제목은 죽음과 임사체험입니다. 이번 제4강에서는 임사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임사체험이란 그림에서 보듯이 살았다가 이제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의학적 죽음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의학적 죽음이라는 것은 심장이 멎었거나 뇌파가 나오지 않아서 두뇌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다가 완전하게 죽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사이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고 보지만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자기가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죽음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이냐, 아니면은 사후세계가 있느냐, 이건 또 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후세계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강의 전체의 이제 문제가 되고, 모든 종교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이 3부의 강의의 주 내용입니다. 임사체험은 유체이탈과는 다릅니다. 유체이탈에서는 의식이 육체를 멀리 떠나 어떤 세계를 경험하되 육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임사체험은 체험자가 일단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거나 뇌사 판정이나 심정지 판정을 받은 후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임사체험에서는 체험자는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던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체험을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을 체험하고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임사체험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체험자 본인이 어떤 것을 체험했다고 하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 체험이 없다고 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체험자의 그 체험이 뭘 의미하느냐, 그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임사체험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가설은 한 20가지쯤 되지만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단계에서 두뇌가 그런 체험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두뇌가 그런 체험을 조작한다는 뜻이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사후세계라는 것이 있어서 의식이 육체를 떠나서 그 세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임사체험의 설명은 유물론과 반유물론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4강에서는 임사체험의 사례 2개를 살펴보고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제1강에서 임사체험을 하고 삶의 제세가 달라진 심리학자 케네스 리그 학생 크레이그의 체험을 소개했지만, 이번에는 임사체험을 다른 각도에 살펴보기 위해서 임사체험의 사례를 2를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잘 알려진 미국 여배우 샤론 스톤은 2021년 The Beauty of Living Twice라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산다는 뜻이죠. 이 책에서 그녀는 2001년에 자신이 임사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기 며칠 전부터 뇌출혈이 있었고 병원에 도착할 때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매우 조용한 응급실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의사 한 명이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다. 얼마 후 이 의사는 뇌출혈 증세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신경외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하늘 위로 날아가 빗으로 된 긴 터널을 매우 빠르게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터널 맨 위 구멍으로 내가 가까이 지내며 신경 써줬던 이제는 죽고 없는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 부위를 세게 때리는 느낌이 들었다. 의사가 심장 박동을 되살리기 위해 충격을 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샤론 스톤에 의하면 당시 의료진은 뇌출혈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느 위치에서 출혈이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계속 비몽사몽과 같은 시간을 보낸 것이었는데, 그녀의 얘기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하루는 밤에 눈을 떴는데 30년 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 레이라가 내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의사들이 너한테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알아내라고 하고 있단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을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샤론 스톤은 할머니 말을 듣고 목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얼마 후 또 한 차례 혈관 촬영 검사가 진행됐고 오른쪽 추골동맥 쪽에서 피가 흘러나와 뇌와 척추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뇌출혈 발생 9일째가 되어서야 정확한 원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녀는 목을 심하게 움직였다면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샤론 스톤은 그녀 책에서 생존 확률이 1%가 되지 않았으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회고하면서 2번 사는 것의 매력을 느낀 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컴퓨터에 보면은 샤론 스톤의 임사체험에서 빛과 터널을 보고 또 죽은 사람들을 보는 것 등은 임사체험의 많은 사례에서 나오는 전형적 예입니다. 뇌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체험은 두뇌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샤론 스톤이 임사체험과 비슷한 꿈을 꾼 사람도 있습니다. 뇌신경과학자 설명을 반박하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건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목을 움직이지 말라고 충고를 해준 것도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꼭 그 꿈 때문에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샤론 자신의 자의적인 해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경과학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임사체험은 없을까? 다시 말해서 지금 샤론 스톤의 체험은 신경과학자들이 두뇌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샤론 스톤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두뇌의 작용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임사체험은 없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다른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브루스 그레이슨 박사는 버지니아 의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그는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평생회원이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수료하는 최고 영예인 석학회원입니다. 임사연구 국제협회의 공동 설립자이고 또 임사연구 국제협회의 회장도 역임하 있고 또 임사연구 저널의 편집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라마의 초청을 받아서 서구 과학자들과 티베트 불교 승려들과 과학자들과 사이의 대화에 참석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임사체험 연구자가 된 계기는 의과대학을 다닐 때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가 전한 임사체험 얘기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애프터라이프다 해가지고 그 머리만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머리만에 나온 얘기를 제가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50년 전 자살을 시도했다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 내게 한 말은 뇌와 정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때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지금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포크로 스파게티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호출기가 울려 포크를 떨어뜨렸다. 포크가 떨어지면서 스파게티 소스가 넥타이에도 한 방울 묻었다. 젖은 냅킨을 닦았는데 색은 옅어졌지만 얼룩크기는 더 커졌다. 이게 다 나중에 중요한 어떤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호출기에 찍힌 번호로 연락을 하고 응급실을 갔더니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온 환자가 있었다. 환자는 홀리는 대학 신입생이었다. 간호사와 인턴 기록을 보니 홀리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깨어나지는 못했다. 아주 홀리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거죠. 나는 홀리 팔에 가만히 손을 얹고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간병인에게 그녀가 눈을 뜨거나 말하는 걸 보았는지 물었더니 간병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간병인에게 인사하고 복도 끝의 보호자 휴게실로 갔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응급실에서 제일 끝에 있는 휴게실 가서 딴 방에 간 거죠. 검사실과 달리 휴게실에는 편안한 의자와 소파가 있었다. 내가 휴게실에 들어갔을 때 홀리 룸메이트 수전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수전은 소파의 한쪽 끝에 앉았고 나는 그녀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당기고 선풍기를 가까이 옮긴 후 수전과 대화를 나눴다.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중환자실에 들렸더니 간호사가 홀리는 방금 깨어났어요. 선생님과 이 얘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아직 상당히 졸린 상태라고 말했다. 나는 홀리 병실로 가서 열린 문의 기둥을 노크했다.
나는 살며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간호사가 홀리에게 홀리, 의사 그레이슨이에요. 정신과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자 홀리가 중얼거렸다. 나는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요. 지난밤에 본 기억이 나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전날 밤에 홀리를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전날 밤에 당신 응급실에 잠들어 있었잖아요. 나를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기는 저 복도 끝에 딴 방에 휴게소에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그는 눈을 감은 채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내가 있던 병실에서 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소파에 앉아있던 수정과 얘기하는 걸 보았어요. 그 말이 내 발목을 잡았다. 홀리가 복도 끝 휴게실에 있던 우리를 보거나 우리의 말을 들을 수는 없었다. 지난밤에 수정과 내게 이 얘기를 나눴다고 누가 말해줬나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보았어요. 선생님은 붉은 얼룩이 묻은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스파게티가 묻었던 걸 그걸 말하는 거죠. 나는 내가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스러워서 아주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뭐라고요? 그러자 홀리는 나와 수전이 나눈 대화, 내가 한 질문 모두와 수전의 대답을 그대로 들려줬다. 수전이 서성거리고 내가 선풍기를 옮겨놓은 일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말했다. 목 뒤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소름이 돋았다. 홀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다. 누구 다른 사람이 듣고 알려줄 수도 없었다. 그날 그 시간 휴게실에는 수전과 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복도 끝 저쪽에 있는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홀리는 알았다. 자, 이 말을 한번 검토해 보죠. 그레이슨 교수가 임사체험 연구자가 된 계기를 홀리 두뇌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뇌신경학자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한 가지.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레이슨 교수가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이 40년을 자기 전공을 바꿔갖고 40년을 임사체험 연구했다면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류학계에서는 몸을 떠나서도 활동하는 의식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임사체험 연구자가 계속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레이슨 교수처럼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샤론 스톤의 임사체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뇌를 떠나 활동하는 의식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착각을 했거나 환상을 보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슨 교수의 체험은 다릅니다. 그레이슨 교수는 의사로서의 뇌의 활동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레이슨 교수가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임사체험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제5강에서는 임사체험의 사례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이것을 발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임사체험에 큰 관심을 갖게 만들고 과학자들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임사체험에 대해 연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정신과 의사 레이몬드 무디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